네, 의정부 시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김근식 출소에 걱정하고 또 우려했었는데 어떻게 다시 구속될 수 있었던 건지 사회부 김도형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근식이 받고 있는 혐의가 2006년에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이죠.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다시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까? 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재작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유튜브를 보다가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됐고 자신도 2006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건을 접수한 검경은 2년여 동안 피해자 진술 등을 보완해서 출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워낙 오래된 사건이어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흘렀고 또 피해자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좀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까? 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김근식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검경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사진뿐만 아니라 범행이 이뤄진 2006년 즈음에 찍은 김근식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교도소 수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이 김근식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피해자 이외에 복수의 증언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그 친구의 진술을 들으려고 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어서 피해자가 친구의 이름까지 기억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6년이나 흘렀는데 공소시효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사건 발생이 2006년이고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13년에 공소시효가 끝난 거죠. 예. 그런데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정리하자면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없어져 혐의가 밝혀지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배제된 경우라고 설명했는데 이 설명대로라면 2006년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과 범행 시기가 엇나가지 않으면서 죄를 다시 물을 수 있게 된 거군요. 김근식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김근식은 이번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면 내일 오전 5시에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죠. 이후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서 생활하게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서 안양교도소에서 그대로 머물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난 사건에 대한 형기는 끝났기 때문에 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시설로 옮겨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검찰의 유죄 입증이 관건이 되겠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